모든 남자는 두려워하지만 인정하는 남자는 드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의 관심과 충성심, 심지어 몸까지 다른 남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말이죠.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보통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낯선 남자가 아니라 이미 그녀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남자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그들은 그녀의 감정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녀가 감정을 내어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사랑뿐만 아니라 존경심, 체면, 그리고 통제력까지 잃게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여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남자를 알아보고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헬스장 남자. 아마도 무해하다고 생각했을 남자 헬스장 남자부터 시작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그냥 헬스장 반대편에서 역기를 드는 낯선 남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개인 트레이너 코치 당신이 없을 때 매주 몇 시간씩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쿼트나 러닝머신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헬스장은 경계가 모호해지기 쉬운 곳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헬스장은 친밀하고 땀으로 가득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피부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회의실도 아니고 가족 바비큐 파티도 아닙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자연스럽고 심지어 필수적인 곳입니다. 트레이너는 그녀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어깨 허리다리에 손을 얹습니다. 모두 건강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매주 반복되는 그런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레깅스, 스포츠 브라, 탱크탑 같은 운동복까지 더해지면 여자친구는 그곳에서 가장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는 말 그대로 여자친구가 자신의 몸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칭찬은 그의 업무의 일부입니다. 여자친구가 그런 칭찬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자,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50세이고 은퇴한 소방관입니다. 처음에는 어린 여자친구가 운동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활기 넘치고 운동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서히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운동하러 갈 때 옷을 더 멋지게 차려입기 시작했고 운동 시간은 점점 길어져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존이, 나랑 있는 시간보다 트레이너랑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네 라고 농담하자 그녀는 웃으며 존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존에게 뼈아픈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차가 고장났을 때 그녀는 존에게 연락하기 전에 트레이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존은 두 사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맹목적인 신뢰는 한밤중에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주의한 것입니다. 여성은 감정적인 존재이며 신체적 접촉, 존경, 그리고 변함없는 애정이 어우러지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일단 감정적인 불꽃이 튀면 더 이상 푸시업 같은 운동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의 충성심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감시하는 훈련소 교관처럼 행동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뿐입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들면 불안해 보이고 숨막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전략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녀에게 운동이 중요하다면 함께 참여하세요. 헬스장에 같이 가세요. 더 좋은 방법은 집에 운동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으로 얻는 에너지가 관계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둘째, 작은 변화에 주목하세요. 그녀는 헬스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갑자기 그녀의 스케줄이 헬스장 시간에 맞춰져 있나요? 평소와 다르게 좀 더 세련되게 옷을 입나요? 운동 후
그녀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향하는지 아니면 멀어지는지 살펴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면 결국 자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비난조가 아닌 직접적으로 그녀와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관찰한 바를 말하고 질문하고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목표는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육체적 감정적 친밀함은 고용한 트레이너가 아닌 당신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위험한 이유는 그가 초인적인 알파 남성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역할이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 마음, 감정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무시한다면 이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두지 마세요. 두 번째는 바텐더나 DJ입니다. 헬스장에서 천천히 마음을 여는 남자가 있다면 바텐더나 DJ는 번개처럼 강렬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들은 이미 긴장이 풀린 분위기, 즉 클럽바, 나이트라이프에서 빛을 발합니다. 단순히 음악이나 술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에너지 관심, 그리고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여성이 그 순간 주목받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만드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텐더는 단순히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일종의 연기자입니다. 그는 여성이 좋아하는 칵테일을 기억하고 바 건너편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음악 소리에 맞춰 몸을 기울일 때도 귀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DJ는 공간 전체를 장악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존재감은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그의 손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비트를 조종합니다. 술 화려한 조명, 그리고 흥겨운 분위기가 어우러지면 순식간에 강렬한 끌림이 생깁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아니더라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런 매력이 여성을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일시적인 행복감이 그녀가 당신과 함께 느끼지 못하는 감정적 공허함을 채워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버트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55세의 창고 관리자입니다. 그의 젊은 여자친구는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좋아했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음악 조명 분위기에 대해 신나게 웃곤 했습니다. 그러다 대화 중에 DJ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밤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그녀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친구들이 떠날 때까지 남아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청소를 돕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애매한 변명을 하며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가 그녀를 놀리면 그녀는 눈을 굴리며 그가 괜히 의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 그가 그녀의 휴대폰을 슬쩍 봤을 때였습니다. DJ에게서 온 심야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짧고 장난스럽지만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만큼 은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로버트는 이게 더 이상 음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밤문화가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그 일부가 아니라면 단순히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대체되는 겁니다. 바텐더나 DJ 같은 남자들은 자유재미 반항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만들어낸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남자의 정반대 모습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대조적인 모습은 특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을 찾는 젊은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기 전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녀를 소파에 묶어두고 술집에 못 가게 하는 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불안하고 통제적인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필요한 건 전략입니다. 첫 번째, 그녀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지 파악하세요. 만약 그녀가 매주 주말마다 나이트클럽에 간다면 당신은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세요. 의심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세요. 두 번째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즉,
관계에서 존중이란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DJ 부스에서 해 뜰 때까지 있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바텐더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그냥 재미의 일부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계가 모호해질 테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술집에 가지 않고도 즐길 거리를 만드세요. 나이트라이프의 얄팍한 스릴을 뛰어넘는 모험 웃음, 함께하는 경험을 계획하세요.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면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바텐더나 DJ가 위험한 이유는 그가 당신보다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바로 그 영역에서 그들이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그녀의 관심이 다른 사람의 음악으로 향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세 번째는 부유한 사업가나 기업 임원입니다. 이제 매력이나 나이트라이프 없이도 여자를 사로잡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이용합니다. 바로 지위돈 그리고 권위입니다. 부유한 사업가 기업 임원 CEO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주변 사람들을 마치 키가 5cm는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젊은 여성에게 그런 에너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에 휩쓸려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월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향력 존재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표에 서명하고 방을 장악하고 회사를 소유한 남자는 저절로 아우라를 발산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추파를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다양한 경험 인맥, 심지어 소소한 사치품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력이 생깁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안정과 기회에 끌립니다. 그녀가 그의 세계에 노출되고 사적인 저녁 식사, 네트워킹, 행사 출장 등을 함께하게 되면 그 매력은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데이비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52세이고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합니다. 그의 젊은 여자친구는 부유한 CEO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비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이 힘들고 근무 시간이 길고 압박감이 심하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소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선물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물어보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에서 준 선물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이 아니라 마치 사진 촬영이라도 가는 것처럼 더 세련되게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애썼고 회사 문화의 일부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힌 것은 그녀가 상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항상 일종의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했고 데이비드가 부자들이 관심을 돈으로 사는 것 아니냐고 농담했을 때 거의 그를 변호하듯 말했다. 그녀는 웃어넘겼지만 어조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녀가 늦은 회사 행사 때문에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에 불참했을 때였다. 그때 데이비드는 직업적인 존중과 개인적인 관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정도가 아니라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이 직면해야 할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남성으로부터 받는 관심 선물, 그리고 시간이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당신의 관계는 이미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부유한 사업가는 당신과 정면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대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이 안정적인 반면 그는 사치스럽고 당신이 현실적인 반면 그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비교 게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투명성입니다. 그녀가 업무적인 차원을 넘어선 선물이나 초대를 받는다면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상사가 개인적인 선물을 사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 생각엔 업무와 관련된 것 같지 않으는데요.
둘째, 그녀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갑자기 옷차림이 더 세련되거나 말투가 더 유창해지거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교적인 회사 행사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경력 변화가 아닙니다. 충성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직장 내 관계에서 허용되는 경계를 정하세요. 사적인 저녁 식사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상사와 주말 여행을 가는 건 절대 안 되죠.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기업 임원을 돈으로 이길 수도 없고 지위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그들의 영역에서 경쟁하는 건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충성심 깊이 있는 관계 진정성입니다. 권력의 화려함에 현혹될 때 그녀를 현실에 단단히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CEO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진심으로 믿고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산으로도 위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인 지지자, 즉 남자 절친입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그녀의 몸을 만지고 CEO가 그녀의 지위를 뽐낸다면 남자 절친은 가장 위험한 영역, 즉 그녀의 감정에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이 남자는 그녀의 비밀을 알고 그녀의 좌절감을 들어주고 당신과의 관계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감정적인 친밀함은 종종 육체적인 배신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릴 쯤에는 이미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무엇보다 감정적인 연결을 갈망합니다. 외모 근육 또는 재산이 전부는 아닙니다. 누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고 가감없는 진실을 나눠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런 에너지를 다른 남자에게 쏟는다면 그 남자가 단순한 친구이든 오빠 같은 존재이든 간에 그녀는 서서히 당신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 충성심은 관계의 근간입니다. 일단 감정적 충성심이 옮겨가면 대개 육체적인 관계도 따라오죠. 마크에게는 그 과정이 혹독했습니다. 그는 45세의 아잇 기술자입니다. 그의 여자친구에게는 항상 친오빠처럼 여기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크도 그냥 참았습니다. 어쨌든 그 남자는 마크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쭉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고 자주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그녀는 마크의 농담에 웃어주곤 했는데 그 모습이 마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크가 그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그녀는 불안해하지 마. 그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고 받아쳤다. 어느 날 말다툼 후 상황이 바뀌었다. 마크와 화해하는 대신 그녀는 그날 밤 갑자기 사라졌고 나중에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머물러렀다고 고백했다. 그 친구는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이었다. 그 말은 마크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마크는 애써 떨쳐내려 했지만 그녀가 자신에게만 있어야 할 감정적 지지를 다른 남자에게서 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문제는 단지 하룻밤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감정적 에너지가 조금씩 다른 곳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문제였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다. 감정적 외도는 여성들에게 종종 순수한 행위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것뿐이야. 그는 나를 이해해줘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 대신 그에게 좌절감을 쏟아낼 때마다 그녀는 그를 더욱 의지할 만한 상대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녀의 아픔을 들어주는 척하는 남자는 거의 항상 선을 넘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내심 있고 배려심 넘치는 친구인 척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약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 절친 역할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녀에게 남자친구를 아예 사귀지 못하게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당신이 통제적이고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대신 올바른 질문을 해보세요.
왜 그녀는 그를 그렇게 필요로 할까요? 왜 그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에게 오는 대신 그에게 달려갈까요? 그녀의 대답이 모호하거나 방어적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비난하는 어조가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그의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왜 나보다 그에게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놓는지 알고 싶어. 그건 진정한 파트너십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셋째, 투명성을 살펴보세요.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문자를 숨기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약속을 비밀로 하고 있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녀는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 절친과 말싸움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녀의 상담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정서적 버팀목으로서 당신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즉, 그녀가 당신에게 솔직한 모습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친밀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다른 남자에게 의지하는 여성은 이미 관계의 절반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무시한다면 어느 날 밤 단순한 대화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남자 절친은 무해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방심할 때 번성하는 정서적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이 단지 다른 남자와 경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 자신의 이해받고 싶은 욕구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당신은 절대 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 남성 치료사 또는 상담사. 이제 사회가 당신에게 신뢰하라고 하는 남성, 즉 액자에 담긴 학위증, 전문적인 말투 은은한 조명과 테이블 위에 놓인 티슈가 있는 사무실을 가진 남성 치료사 또는 상담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문적인 모습 이면에는 당신의 관계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여성이 매주 다른 남성에게 가장 솔직한 감정 비밀, 가장 깊은 고통을 쏟아붓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녀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는 친밀감, 비밀스러운 대화, 안전한 공간,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특히 감정 해소를 갈망하는 여성에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치료사처럼 인내심, 존재감, 그리고 또 공감을 가지고 경청하도록 훈련받은 남성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집에서보다 치료실에서 더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남자친구는 이렇게 들어주지 못할까? 왜 그는 내 치료사처럼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녀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상대였던 남자가 그녀가 몰래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47세의 건설 엔지니어입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남자 상담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클도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기까지 했죠. 상담이 그녀가 관계에서 더 안정되고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일상 대화에서 상담사의 말을 인용하기 시작했고 마치 마이클의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것처럼 그의 조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미묘한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내 생각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마이클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생각은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힘든 날이면 마이클에게 털어놓는 대신 서둘러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상담사와 더 가깝다고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이클은 전문적인 도움과
개인적인 친밀감 사이의 경계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상담사가 전문가로서의 선을 넘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상담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상담사의 의도뿐 아니라 그 관계 자체에 있습니다. 감정적인 친밀감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여자가 이미 당신과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상담은 그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의 눈물,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은밀한 생각을 들어주는 남자가 그녀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험한 충성심의 전이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치료를 권장하되 부부 치료를 권하세요. 그렇게 하면 감정적인 투자를 공유할 수 있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료사가 두 사람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치료 과정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줍니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만약 그녀의 치료 세션이 비밀스러운 주제 감정적인 벽 또는 당신이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의 비교로 이어진다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치료를 통해서만 마음을 열 수 있다고 느끼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의 관계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셋째, 친밀감의 이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가 당신 대신 치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치료 전보다 후에 감정적으로 더 개방적인가요? 이러한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만약 다른 남성 치료사든 아니든 이 그녀의 주된 감정적 조력자가 된다면 당신은 공형에 처한 것입니다. 관계는 매력이 사라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이 관계 밖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때 끝납니다. 당신이 지켜보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녀의 치유를 돕는 건 좋지만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남자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남성 상담사가 위험한 이유는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완벽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청자이자 공감자이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그 역할을 되찾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사랑 이야기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남자가 당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제 패턴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헬스장 트레이너, 바텐더, CEO, 절친 상담사. 얼굴은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약점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적 공백과 모호한 경계.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당신의 여자가 멀어지는 이유는 이 남자들이 당신보다 잘생겼거나 부유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멀어지는 이유는 당신이 차지하지 않는 감정적 공간을 다른 누군가가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녀를 통제하려 들면 오히려 그녀를 그들에게 더 가까이 밀어붙이게 됩니다. 맹목적인 통제는 언제나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감시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그녀의 휴대폰을 뒤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감정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며 그녀가 애초에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을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54세 보험회사 직원 조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린 여자친구는 직장 동료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둘만의 농담을 나누고 밤늦게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조지는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폭발하거나 그 동료를 따돌리려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마주 앉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이 눈치챈 점들을 이야기하며 우리 사이에 불꽃이 식어가는 걸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료가 아닌 자신과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건강관리에 힘쓰고 다시 커리어에 투자하며 그녀를 놀라게 하는 데이트로 둘 사이의 감정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원하지도 비난하지도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조지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면서 그 직장 동료는 다시금 그의 삶에서 잊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를 잃지 않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모든 위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결국 지는 게임입니다. 헬스장에서 만나는 남자들, 밤거리를 누비는 매력적인 여성들, 영향력 있는 임원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줄 상담사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그녀의 충성심을 얻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첫째, 잔소리나 비난이 아닌 소통입니다. 직접적이고 투명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바를 말하고 그녀의 반응에 귀 기울이세요. 관계에 진심으로 임하는 여성은 반응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멀어진 여성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당신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편집증 없이 관찰하세요. 패턴 함께 보내는 시간, 에너지 변화, 갑작스러운, 비밀스러움 등에 주의를 기울이되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강함이지 불안감이 아닙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에 투자하세요.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재정적으로도 매력적인 모습을 유지하세요. 당신이 성장하면 그녀는 당신의 매력에 끌릴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당신의 존재감은 어떤 남자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넷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벽이나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존중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만약 그녀가 선을 넘는다면 그건 그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여전히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궁극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는 두려움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모든 곳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중심이 잡혀 있고 너무나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그녀가 당신을 잃는다는 생각 자체가 그녀가 감히 시도하지 못할 진짜 위험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위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방심하고 있다면 관계에 스며들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헬스장 남자, 물리적 근접성을 이용하는 남자 바텐더나 DJ 나이트클럽에서의 유혹 부유한 사업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는 남자, 절친한 남자 감정을 빨아들이는 남자,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삶에서 가장 신뢰받는 남자가 될 수 있는 심리 상담사, 전문적인 조언자. 가면은 다르지만 위험성은 같습니다. 당신이 방심한 틈을 타 그들이 들어옵니다. 감정적인 공백이 생기면 기회가 생기고 경계가 모호해지면 충성심이 흔들립니다. 이런 패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마세요. 이 말은 이런 남성들이나 그들의 직업을 악마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트레이너가 당신의 여자친구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바텐더나 CEO가 음모를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담사가 선을 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직업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감정적인 공백 경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소홀히 여겨진 친밀감이 관계를 취약하게 만들 때 발생합니다. 바로 그때 다른 남자가 들어와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을 빼앗아갈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를 헬스장에 못 오게 하거나 외출을 금지하거나 탐정처럼 그녀의 휴대전화를 감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길은 당신 자신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관계의 틀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명확하게 소통하고 두려움 없이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진정한 보험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의 힘은 위협을 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잃고 싶지 않은 남자가 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감정 방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박이나 편집증 구걸 없이도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이 진실임을 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 영상을 이 말을 들어야 할 남자에게 공유해 주세요. 제가 전하는 진실은 다른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더 많은 남성들이 깨어날수록 우리 모두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두려워하지만 인정하는 남자는 드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의 관심과 충성심, 심지어 몸까지 다른 남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말이죠.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보통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낯선 남자가 아니라 이미 그녀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남자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그들은 그녀의 감정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녀가 감정을 내어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사랑뿐만 아니라 존경심, 체면, 그리고 통제력까지 잃게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여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남자를 알아보고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헬스장 남자. 아마도 무해하다고 생각했을 남자 헬스장 남자부터 시작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그냥 헬스장 반대편에서 역기를 드는 낯선 남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개인 트레이너 코치 당신이 없을 때 매주 몇 시간씩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쿼트나 러닝머신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헬스장은 경계가 모호해지기 쉬운 곳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헬스장은 친밀하고 땀으로 가득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피부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회의실도 아니고 가족 바비큐 파티도 아닙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자연스럽고 심지어 필수적인 곳입니다. 트레이너는 그녀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어깨, 허리, 다리에 손을 얹습니다. 모두 건강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매주 반복되는 그런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레깅스, 스포츠 브라, 탱크탑 같은 운동복까지 더해지면 여자친구는 그곳에서 가장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는 말 그대로 여자친구가 자신의 몸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칭찬은 그의 업무의 일부입니다. 여자친구가 그런 칭찬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자,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50세이고 은퇴한 소방관입니다. 처음에는 어린 여자친구가 운동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활기 넘치고 운동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서히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운동하러 갈 때 옷을 더 멋지게 차려입기 시작했고 운동 시간은 점점 길어져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존이, 나랑 있는 시간보다 트레이너랑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네 라고 농담하자 그녀는 웃으며 존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존에게 뼈아픈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차가 고장났을 때 그녀는 존에게 연락하기 전에 트레이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존은 두 사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맹목적인 신뢰는 한밤중에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주의한 것입니다. 여성은 감정적인 존재이며 신체적 접촉, 존경, 그리고 변함없는 애정이 어우러지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일단 감정적인 불꽃이 튀면 더 이상 푸시업 같은 운동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의 충성심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감시하는 훈련소 교관처럼 행동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뿐입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들면 불안해 보이고 숨막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전략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녀에게 운동이 중요하다면 함께 참여하세요. 헬스장에 같이 가세요. 더 좋은 방법은 집에 운동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으로 얻는 에너지가 관계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둘째, 작은 변화에 주목하세요. 그녀는 헬스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갑자기 그녀의 스케줄이 헬스장 시간에 맞춰져 있나요? 평소와 다르게 좀 더 세련되게 옷을 입나요? 운동 후 그녀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향하는지 아니면 멀어지는지 살펴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면 결국 자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비난조가 아닌 직접적으로 그녀와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관찰한 바를 말하고 질문하고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목표는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육체적 감정적 친밀함은 고용한 트레이너가 아닌 당신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위험한 이유는 그가 초인적인 알파 남성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역할이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 마음, 감정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무시한다면 이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두지 마세요. 두 번째는 바텐더나 DJ입니다. 헬스장에서 천천히 마음을 여는 남자가 있다면 바텐더나 DJ는 번개처럼 강렬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들은 이미 긴장이 풀린 분위기, 즉 클럽바, 나이트라이프에서 빛을 발합니다. 단순히 음악이나 술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에너지 관심, 그리고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여성이 그 순간 주목받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만드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텐더는 단순히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일종의 연기자입니다. 그는 여성이 좋아하는 칵테일을 기억하고 바 건너편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음악 소리에 맞춰 몸을 기울일 때도 귀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DJ는 공간 전체를 장악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존재감은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그의 손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비트를 조종합니다. 술 화려한 조명, 그리고 흥겨운 분위기가 어우러지면 순식간에 강렬한 끌림이 생깁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아니더라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런 매력이 여성을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일시적인 행복감이 그녀가 당신과 함께 느끼지 못하는 감정적 공허함을 채워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버트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55세의 창고 관리자입니다. 그의 젊은 여자친구는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좋아했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음악 조명 분위기에 대해 신나게 웃곤 했습니다. 그러다 대화 중에 DJ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밤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그녀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친구들이 떠날 때까지 남아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청소를 돕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애매한 변명을 하며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가 그녀를 놀리면 그녀는 눈을 굴리며 그가 괜히 의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 그가 그녀의 휴대폰을 슬쩍 봤을 때였습니다. DJ에게서 온 심야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짧고 장난스럽지만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만큼 은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로버트는 이게 더 이상 음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밤문화가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그 일부가 아니라면 단순히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대체되는 겁니다. 바텐더나 DJ 같은 남자들은 자유재미 반항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만들어낸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남자의 정반대 모습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대조적인 모습은 특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을 찾는 젊은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기 전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녀를 소파에 묶어두고 술집에 못 가게 하는 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불안하고 통제적인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필요한 건 전략입니다. 첫 번째, 그녀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지 파악하세요. 만약 그녀가 매주 주말마다 나이트클럽에 간다면 당신은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세요. 의심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세요. 두 번째,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즉, 관계에서 존중이란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DJ 부스에서 해 뜰 때까지 있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바텐더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그냥 재미의 일부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계가 모호해질 테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술집에 가지 않고도 즐길 거리를 만드세요. 나이트라이프의 얄팍한 스릴을 뛰어넘는 모험 웃음, 함께하는 경험을 계획하세요.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면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바텐더나 DJ가 위험한 이유는 그가 당신보다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바로 그 영역에서 그들이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그녀의 관심이 다른 사람의 음악으로 향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세 번째는 부유한 사업가나 기업 임원입니다. 이제 매력이나 나이트라이프 없이도 여자를 사로잡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이용합니다. 바로 지위돈 그리고 권위입니다. 부유한 사업가, 기업 임원, CEO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주변 사람들을 마치 키가 5cm는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젊은 여성에게 그런 에너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에 휩쓸려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월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향력, 존재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표에 서명하고 방을 장악하고 회사를 소유한 남자는 저절로 아우라를 발산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추파를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다양한 경험, 인맥, 심지어 소소한 사치품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력이 생깁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안정과 기회에 끌립니다. 그녀가 그의 세계에 노출되고 사적인 저녁 식사, 네트워킹, 행사, 출장 등을 함께하게 되면 그 매력은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데이비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52세이고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합니다. 그의 젊은 여자친구는 부유한 CEO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비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이 힘들고 근무 시간이 길고 압박감이 심하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소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선물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물어보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에서 준 선물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이 아니라 마치 사진 촬영이라도 가는 것처럼 더 세련되게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애썼고 회사 문화의 일부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힌 것은 그녀가 상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항상 일종의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했고 데이비드가 부자들이 관심을 돈으로 사는 것 아니냐고 농담했을 때 거의 그를 변호하듯 말했다. 그녀는 웃어넘겼지만 어조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녀가 늦은 회사 행사 때문에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에 불참했을 때였다. 그때 데이비드는 직업적인 존중과 개인적인 관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정도가 아니라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이 직면해야 할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남성으로부터 받는 관심 선물,
그리고 시간이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당신의 관계는 이미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부유한 사업가는 당신과 정면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대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이 안정적인 반면 그는 사치스럽고 당신이 현실적인 반면 그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비교 게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투명성입니다. 그녀가 업무적인 차원을 넘어선 선물이나 초대를 받는다면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상사가 개인적인 선물을 사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 생각엔 업무와 관련된 것 같지 않으는데요. 둘째, 그녀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갑자기 옷차림이 더 세련되거나 말투가 더 유창해지거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교적인 회사 행사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경력 변화가 아닙니다. 충성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직장 내 관계에서 허용되는 경계를 정하세요. 사적인 저녁 식사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상사와 주말 여행을 가는 건 절대 안 되죠.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기업 임원을 돈으로 이길 수도 없고 지위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그들의 영역에서 경쟁하는 건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충성심 깊이 있는 관계 진정성입니다. 권력의 화려함에 현혹될 때 그녀를 현실에 단단히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CEO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진심으로 믿고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산으로도 위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인 지지자, 즉 남자 절친입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그녀의 몸을 만지고 CEO가 그녀의 지위를 뽐낸다면 남자 절친은 가장 위험한 영역, 즉 그녀의 감정에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이 남자는 그녀의 비밀을 알고 그녀의 좌절감을 들어주고 당신과의 관계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감정적인 친밀함은 종종 육체적인 배신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릴 쯤에는 이미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무엇보다 감정적인 연결을 갈망합니다. 외모 근육 또는 재산이 전부는 아닙니다. 누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고 가감없는 진실을 나눠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런 에너지를 다른 남자에게 쏟는다면 그 남자가 단순한 친구이든 오빠 같은 존재이든 간에 그녀는 서서히 당신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 충성심은 관계의 근간입니다. 일단 감정적 충성심이 옮겨가면 대개 육체적인 관계도 따라오죠. 마크에게는 그 과정이 혹독했습니다. 그는 45세의 아잇 기술자입니다. 그의 여자친구에게는 항상 친오빠처럼 여기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크도 그냥 참았습니다. 어쨌든 그 남자는 마크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쭉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고 자주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그녀는 마크의 농담에 웃어주곤 했는데 그 모습이 마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크가 그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그녀는 불안해하지 마. 그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고 받아쳤다. 어느 날 말다툼 후 상황이 바뀌었다. 마크와 화해하는 대신 그녀는 그날 밤 갑자기 사라졌고 나중에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머물러렀다고 고백했다. 그 친구는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이었다. 그 말은 마크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마크는 애써 떨쳐내려 했지만 그녀가 자신에게만 있어야 할 감정적 지지를 다른 남자에게서 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문제는 단지 하룻밤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감정적 에너지가 조금씩 다른 곳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문제였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다. 감정적 외도는 여성들에게 종종 순수한 행위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것뿐이야. 그는 나를 이해해줘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 대신 그에게 좌절감을 쏟아낼 때마다 그녀는 그를 더욱 의지할 만한 상대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녀의 아픔을 들어주는 척하는 남자는 거의 항상 선을 넘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내심 있고 배려심 넘치는 친구인 척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약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 절친 역할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녀에게 남자친구를 아예 사귀지 못하게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당신이 통제적이고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대신 올바른 질문을 해보세요. 왜 그녀는 그를 그렇게 필요로 할까요? 왜 그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에게 오는 대신 그에게 달려갈까요? 그녀의 대답이 모호하거나 방어적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비난하는 어조가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그의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왜 나보다 그에게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놓는지 알고 싶어. 그건 진정한 파트너십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셋째, 투명성을 살펴보세요.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문자를 숨기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약속을 비밀로 하고 있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녀는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 절친과 말싸움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녀의 상담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정서적 버팀목으로서 당신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즉, 그녀가 당신에게 솔직한 모습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친밀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다른 남자에게 의지하는 여성은 이미 관계의 절반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무시한다면 어느 날 밤 단순한 대화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남자 절친은 무해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방심할 때 번성하는 정서적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이 단지 다른 남자와 경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 자신의 이해받고 싶은 욕구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당신은 절대 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 남성 치료사 또는 상담사. 이제 사회가 당신에게 신뢰하라고 하는 남성, 즉 액자에 담긴 학위증, 전문적인 말투 은은한 조명과 테이블 위에 놓인 티슈가 있는 사무실을 가진 남성 치료사 또는 상담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문적인 모습 이면에는 당신의 관계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여성이 매주 다른 남성에게 가장 솔직한 감정 비밀, 가장 깊은 고통을 쏟아붓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녀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는 친밀감, 비밀스러운 대화, 안전한 공간,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특히 감정 해소를 갈망하는 여성에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치료사처럼 인내심 존재감, 그리고 또 공감을 가지고 경청하도록 훈련받은 남성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집에서보다 치료실에서 더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남자친구는 이렇게 들어주지 못할까? 왜 그는 내 치료사처럼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녀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상대였던 남자가 그녀가 몰래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47세의 건설 엔지니어입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남자 상담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클도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기까지 했죠. 상담이 그녀가 관계에서 더 안정되고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일상 대화에서 상담사의 말을 인용하기 시작했고 마치 마이클의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것처럼 그의 조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미묘한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내 생각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마이클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생각은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힘든 날이면 마이클에게 털어놓는 대신 서둘러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상담사와 더 가깝다고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이클은 전문적인 도움과 개인적인 친밀감 사이의 경계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상담사가 전문가로서의 선을 넘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상담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상담사의 의도뿐 아니라 그 관계 자체에 있습니다. 감정적인 친밀감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여자가 이미 당신과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상담은 그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의 눈물,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은밀한 생각을 들어주는 남자가 그녀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험한 충성심의 전이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치료를 권장하되 부부 치료를 권하세요. 그렇게 하면 감정적인 투자를 공유할 수 있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료사가 두 사람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치료 과정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줍니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만약 그녀의 치료 세션이 비밀스러운 주제 감정적인 벽 또는 당신이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의 비교로 이어진다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치료를 통해서만 마음을 열 수 있다고 느끼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의 관계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셋째, 친밀감의 이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가 당신 대신 치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치료 전보다 후에 감정적으로 더 개방적인가요? 이러한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만약 다른 남성 치료사든 아니든 이 그녀의 주된 감정적 조력자가 된다면 당신은 공형에 처한 것입니다. 관계는 매력이 사라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이 관계 밖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때 끝납니다. 당신이 지켜보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녀의 치유를 돕는 건 좋지만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남자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남성 상담사가 위험한 이유는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완벽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청자이자 공감자이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그 역할을 되찾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사랑 이야기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남자가 당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제 패턴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헬스장 트레이너, 바텐더, CEO, 절친 상담사. 얼굴은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약점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적 공백과 모호한 경계.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당신의 여자가 멀어지는 이유는 이 남자들이 당신보다 잘생겼거나 부유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멀어지는 이유는 당신이 차지하지 않는 감정적 공간을 다른 누군가가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녀를 통제하려 들면 오히려 그녀를 그들에게 더 가까이 밀어붙이게 됩니다. 맹목적인 통제는 언제나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감시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그녀의 휴대폰을 뒤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감정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며 그녀가 애초에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을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54세 보험회사 직원 조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린 여자친구는 직장 동료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둘만의 농담을 나누고 밤늦게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조지는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폭발하거나 그 동료를 따돌리려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마주 앉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이 눈치챈 점들을 이야기하며 우리 사이에 불꽃이 식어가는 걸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료가 아닌 자신과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건강관리에 힘쓰고 다시 커리어에 투자하며 그녀를 놀라게 하는 데이트로 둘 사이의 감정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원하지도 비난하지도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조지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면서 그 직장 동료는 다시금 그의 삶에서 잊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를 잃지 않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모든 위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결국 지는 게임입니다. 헬스장에서 만나는 남자들, 밤거리를 누비는 매력적인 여성들, 영향력 있는 임원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줄 상담사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그녀의 충성심을 얻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첫째, 잔소리나 비난이 아닌 소통입니다. 직접적이고 투명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바를 말하고 그녀의 반응에 귀 기울이세요. 관계에 진심으로 임하는 여성은 반응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멀어진 여성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당신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편집증 없이 관찰하세요. 패턴 함께 보내는 시간, 에너지 변화, 갑작스러운, 비밀스러움 등에 주의를 기울이되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강함이지 불안감이 아닙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에 투자하세요.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재정적으로도 매력적인 모습을 유지하세요. 당신이 성장하면 그녀는 당신의 매력에 끌릴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당신의 존재감은 어떤 남자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넷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벽이나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존중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만약 그녀가 선을 넘는다면 그건 그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여전히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궁극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는 두려움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모든 곳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중심이 잡혀 있고 너무나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그녀가 당신을 잃는다는 생각 자체가 그녀가 감히 시도하지 못할 진짜 위험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위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방심하고 있다면 관계에 스며들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헬스장 남자, 물리적 근접성을 이용하는 남자 바텐더나 DJ 나이트클럽에서의 유혹부유한 사업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는 남자, 절친한 남자 감정을 빨아들이는 남자,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삶에서 가장 신뢰받는 남자가 될 수 있는 심리상담사, 전문적인 조언자. 가면은 다르지만 위험성은 같습니다. 당신이 방심한 틈을 타 그들이 들어옵니다. 감정적인 공백이 생기면 기회가 생기고 경계가 모호해지면 충성심이 흔들립니다. 이런 패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마세요. 이 말은 이런 남성들이나 그들의 직업을 악마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트레이너가 당신의 여자친구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바텐더나 CEO가 음모를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담사가 선을 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직업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감정적인 공백 경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소홀히 여겨진 친밀감이 관계를 취약하게 만들 때 발생합니다. 바로 그때 다른 남자가 들어와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을 빼앗아갈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를 헬스장에 못 오게 하거나 외출을 금지하거나 탐정처럼 그녀의 휴대전화를 감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길은 당신 자신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관계의 틀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명확하게 소통하고 두려움 없이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진정한 보험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의 힘은 위협을 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잃고 싶지 않은 남자가 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감정 방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박이나 편집증 구걸 없이도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이 진실임을 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 영상을 이 말을 들어야 할 남자에게 공유해 주세요. 제가 전하는 진실은 다른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더 많은 남성들이 깨어날수록 우리 모두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